문틈 사이로 본 그 모습이 내 인생 전체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엄마는 화장실을 가려고 무릎으로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손바닥을 방바닥에 짚고 무릎엔 이미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 작았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엄마는 절대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32살 내내 원망만 했던 그 사람이 저렇게 작아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2년치 원망이 한꺼번에 목구멍을 치고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나온 건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아니, 정확히는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2년 9월 5일 월요일. 나는 출근 첫날부터 지옥이 어떤 건지 배웠습니다. 아이 이름은 지우, 24개월. 아침 6시부터 열이 39도였습니다. 이마에 손을 얹었을 때 그 뜨거움이 느껴졌습니다. 유아 해열제를 먹였습니다. 아이는 약을 먹자마자 토했습니다. 다시 먹였습니다. 또 토했습니다. 나는 세 번째 약을 먹이면서 아이한테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버텨줘. 회사까지 편도 1시간 10분. 경기도 수원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7시 15분 버스를 놓치면 지각입니다. 나는 해열제를 억지로 먹인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뛰었습니다. 지하철 1호선 수원역,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는 그 물결에 쓸리면서도 핸드폰을 붙들고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열이 39도인데 해열제 먹였어요. 혹시 더 오르면 바로 연락 주세요. 선생님은 네 알겠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이모티콘 하나가 왜 그렇게 야속하던지. 오전 10시 팀장이 나를 불렀습니다. 김영호 팀장, 나이는 46, 취미는 직원 기죽이기. 오대리 육아휴직 1년 반 있다가 오니까 감이 많이 떨어졌죠? 웃으면서 했습니다. 그 웃음이 칼이었습니다. 3분기 보고서 오후 3시까지 다시 수정해서 올려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보고서를 내 책상에 던졌습니다. 던진 게 아니라 올려놓은 거라고 우길 수 있는 속도로. 나는 고개를 숙이고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속으론 그의 표정을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써먹을 거니까. 오후 1시 37분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지우가 열이 40도까지 올랐어요. 지금 데리러 오실 수 있으세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일단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수신음이 3번 울렸습니다. 왜? 그게 인사였습니다. 내 입에서 그냥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엄마, 나 복직 첫날인데 지우가 열이 40도야. 나 지금 회사인데 엄마가 어린이집 가줄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가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지금 바빠. 손님 있어. 딴 데 알아봐. 뚝. 그게 끝이었습니다. 나는 변기 뚜껑 위에 앉아서 30초 동안 울었습니다. 정확히 30초. 시간을 셌습니다. 그 이상은 울 수가 없었습니다. 팀장 눈에 띄면 다음 달 인사고과에 빨간불이 켜질 테니까. 나는 눈을 씻고 거울을 봤습니다. 빨간 눈이 거울 안에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가야 했습니다. 팀장한테 말했습니다. 팀장님, 아이가 고열이라 조금 일찍 퇴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팀장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보고서는 오늘 안에 올려야 해요. 나는 노트북을 챙겼습니다. 집에서 새벽 2시까지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 그날 밤 지우 옆에서 해열제 먹이고 등 두드리면서 노트북 자판을 두들겼습니다. 아이는 헉헉 숨을 쉬면서도 잠들었습니다. 나는 엄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두고 봐. 그 다음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지우는 열이 내렸지만 콧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어린이집 앞에서 지우가 내 목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가지 마. 그 작은 손이 내 목덜미를 조이는데 그게 손이 아니라 갈고리 같았습니다. 지우야, 엄마 잠깐만 갔다 올게. 싫어. 엄마가 가면 나 혼자잖아. 선생님이 지우를 떼어냈습니다. 지우는 엉엉 울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이. 나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10발자국쯤 걸었을 때 나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뛰었습니다. 뒤를 보지 않으려고 뛰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 옆에 기둥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그 기둥 뒤에 서서 울었습니다. 기둥이 좁아서 몸이 다 가려지지 않았지만 그냥 거기 숨었습니다. 엄마가 지금 나를 돕고 있었다면, 엄마가 지우 한 번만 봐줬다면 저 눈을 만들지 않아도 됐을 텐데. 분노가 빠르게 식으면서 굳었습니다. 차갑게. 알았어, 엄마. 나 혼자 할게. 진짜로. 그 주 토요일 시어머니가 충남 논산에서 올라왔습니다. 홍명자 시어머니 64. 성격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이 자기 기준으로만 돌아간다고 믿는 분. 거실에서 지우랑 놀면서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근데 며느리, 친정 어머니는 뭐 하셔? 손주 좀 안 봐주셔? 나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좀 바쁘세요. 뭐가 그리 바쁘셔? 나는 이렇게 논산에서 왔는데. 친정 엄마가 더 가까울 거 아니야? 수원 아니야? 네, 수원이에요. 어머나. 수원에 계신데 손주를 안 봐줘? 요즘 젊은 엄마들이 독한 게지. 나 때는 자식 위해서 뭐든 다 했는데. 나는 과일칼을 내려놨습니다. 심호흡 한번 했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웃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나는 이미 속에서 계산을 마쳤으니까. 시어머니가 그 말을 하는 순간 나는 다음 카드를 뽑았습니다. 엄마한테 갈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화해가 아니라 전쟁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때는 2년 전 지우가 막 돌을 지났을 때였습니다. 나는 육아휴직 중이었고 남편 이재혁은 야근이 잦았습니다. 그날도 혼자였습니다. 지우가 밤새 열이 났습니다. 해열제를 먹여도 안 내렸습니다. 새벽 2시에 결국 혼자 지우를 안고 차를 몰았습니다. 수원 아주대병원 응급실. 의자에 앉아 지우 이마를 짚으며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응급실이야. 아무도 없어서. 엄마 목소리는 잠에서 막 깬 소리였습니다. 응급실은 왜 가? 열인 거야? 애들 다 열나? 엄마, 39.8도야. 혼자서 너무 무서워. 나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 밤중에. 그럼 그냥 전화통화라고 같이 해줘. 나 내일 아침 첫 손님 8시야. 자야 해. 뚝. 나는 응급실 대기 의자에 앉아서 지우를 안고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쳐다보든 말든. 그날 새벽에 결심이 섰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엄마가 애들은 다 그렇게 키우는 거야라고 전화로 말하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끊겼습니다. 엄마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애를 낳지 말았어야 했어. 도대체 나를 왜 낳은 거야?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에서 지우 낮잠 자는 옆방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말이 나온 순간 그게 너무 컸다는 걸 알았지만 거두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다음 날 번호를 바꿨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학교 끝나면 갈 데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내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미용실로 갔습니다. 수원 영통구 하동, 우리 엄마 미용실 정미 헤어. 파마약 냄새, 고데기 연기, 아줌마들 수다. 나는 그 안구석, 수건 박스 옆에 앉아서 숙제를 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 엄마는 내 쪽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뭐해, 손님들 지나다니잖아. 저리 가 있어. 나는 더 구석으로 갔습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엄마가 바뀌었습니다. 어머, 어서 오세요. 오늘 많이 추우셨죠? 커피 드릴까요? 그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목소리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9살 나는 수건 박스 옆에서 곱셈 구구단 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손님이면 저렇게 해줄까? 그 생각이 상처인지도 몰랐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게 상처였다는 걸. 중학교 졸업식 2005년 2월 수원 영통중학교 강당. 나는 하늘색 리본이 달린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왔습니다. 뒤쪽에 서서 식이 시작되자마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5분쯤 지났을 때 나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나 가야 해. 예약 손님 왔어. 엄마, 지금 졸업식인데. 응, 어른 다 됐는데 뭘. 사진은 한 장도 찍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강당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친구들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방을 메고 혼자 강당을 나왔습니다. 영통 중심 상가를 혼자 걸었습니다. 중국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짜장면 냄새가 났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혼자 들어가는 건 창피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2005년 2월의 수원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어느 날, 학교 화장실에서 처음 피를 봤습니다. 무섭고 배가 아팠습니다.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생리 처음 했어. 엄마는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그래, 생리대 어디 있는지 알지? 욕실 아래 칸. 알아. 그리고 팬티는 찬물에 먼저 헹궈야 해. 뜨거운 물 쓰면 얼룩 안 빠진다. 빨래 걱정을 했습니다. 나는 욕실로 갔습니다. 거울 보며 혼자 처리했습니다. 무섭고 아프고 창피했습니다. 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용실에 단골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미숙, 50살. 그 딸이 전교 1등이었습니다. 박미숙이 올 때마다 엄마는 내 성적을 들었습니다. 수진이는 공부 좀 해? 그냥저냥요. 우리 딸은 이번에 전교 3등 했어. 영어 학원 하나만 보내는데 알아서 해. 어쩜 그렇게. 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엄마는 내 쪽을 봤습니다. 수진이는 학원을 몇 개를 보내는지 몰라. 근데 성적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말끝을 흐리는 게 직접 말하는 것보다 더 잔인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만드는데 3초 걸렸습니다. 아, 저 공부 좀 못해요. 박미숙이 갔습니다. 나는 미용실 뒤 창고로 갔습니다. 거기서 멍하니 앉았습니다. 이게 수치심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2018년 4월 결혼 준비 중 엄마가 예식 비용을 대줬습니다. 수원 컨벤션 센터 예식장 계약금. 봉투를 건네면서 엄마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거 내가 몇 년을 모은 건지 알아? 알아. 그거 알면서 고마운 줄은 아는 거야? 내가 혼자서 너를 어떻게 키운 줄 알지? 엄마 고마워. 고맙긴 뭐. 아빠 일찍 가고 나 혼자 어떻게 살았는데. 미용실 25에 차려서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는 봉투를 받아들고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돈을 줄 거면 주고 말없이 줘.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왜냐면 그날은 내 결혼식이었으니까. 이날도 나는 계산했습니다. 이 돈은 내가 갚을 거야. 한 푼도 신세 안 질 거야. 그게 나의 방어였습니다. 복직 2달째. 남편은 그날도 11시에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이미 잠들었습니다. 나는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응, 회식? 그래. 수진아, 너무 힘들면 그냥 회사 관두는 것도 고려해봐. 내 월급으로도 되잖아.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 장모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고 너 혼자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래서 내가 관두면 문제가 해결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1년 반 동안 뭐 했는 줄 알아? 나 커리어 1년 반 날린 거야. 나 관두면 그게 전부 없어지는 거잖아. 나는 그냥 내 몸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그리고 왜 장모님 이야기가 나와? 우리 엄마 이야기는 내가 해. 나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주방에 서서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린 시절로 갑니다. 초등학교 5학년 겨울. 열이 38.5도였습니다. 학교도 못 가고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엄마가 미용실에서 점심 먹으러 잠깐 집에 왔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침에 먹은 그릇을 못 닦았습니다. 이수진, 이거 왜 안 치웠어? 엄마, 나 열나잖아. 열난다고 설거지도 못해? 몸이 아프면 집안일을 더 신경 써야지. 엄마, 손이 날아왔습니다. 등짝이었습니다. 아프다기보다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는 설거지를 빠르게 하고 다시 미용실로 갔습니다. 나는 이불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크면 여기서 나갈 거야. 그게 내 첫 번째 탈출 계획이었습니다. 대학교 합격 발표. 수원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핸드폰으로 결과를 봤습니다. 합격. 나는 핸드폰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기쁘다기보다는 이제 됐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나는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집에 잘 못 와.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 나는 처음으로 엄마 없이 아팠습니다. 처음으로 엄마 없이 생일을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엄마 없이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걸. 그 사실이 서럽기도 했고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12월 복직한 지 4개월 만에 대리 승진을 했습니다. 그 4개월은 가히 전쟁이었습니다. 지우가 아프면 새벽에 야간 소아과를 혼자 뛰었습니다. 수원역 앞 달빛 어린이병원 새벽 3시에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보고서는 지우 재워놓고 새벽 2시에 썼습니다. 눈이 빠질 것 같았지만 썼습니다. 팀장 눈치를 보면서 일을 했습니다. 승진 통보를 받은 날, 나는 혼자 수원 메탄동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캔맥주 2캔 사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첫 캔을 따면서 생각했습니다. 엄마 봤어? 울고 싶었는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웃음이 뭔지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복수였습니다. 쓸쓸한 복수였습니다. 2022년 추석. 시댁은 논산. 새벽 5시에 출발해서 고속도로에서 3시간 막혔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전을 부쳤습니다. 손님들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지우는 낯선 어른들 속에서 울었습니다. 나는 지우를 업고 전을 부쳤습니다. 명절 내내 손이 쉰 적이 없었습니다. 논산에서 수원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뒤 카시트에서 잠들었습니다. 남편도 졸았습니다. 나 혼자 운전했습니다. 창밖에 추석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 달을 보는데 갑자기 어린 시절 미용실 구석이 떠올랐습니다. 수건 박스 위에 앉아 달 보던 기억.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뭐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을 했다는 게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나는 그 생각을 즉시 껐습니다. 그리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연락을 끊은 지 꼭 1년이 됐을 때였습니다. 수원 광교에 사는 옛 친구 하은이를 만났습니다. 광교 카페 거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참 이야기하다가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야, 근데 너 엄마 미용실 문 닫은 거 알아? 나는 컵을 내려놨습니다. 언제? 얼마 됐대? 아, 근데 정확히는 모르겠다. 거기 가게 다른 거 들어왔던데. 나는 잠깐 뭔가가 걸렸습니다. 근데 바로 정리했습니다. 돈 많이 모아서 이제 놀러 다니나 보지.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야, 나 사실 엄마랑 연락 끊은 거 알잖아. 내일 아냐? 그래, 알았어. 하은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묽어졌습니다. 나는 빨대로 얼음을 저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그날따라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이모는 엄마의 동생입니다. 이름은 정미선, 58. 연락이 없던 나한테 먼저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아, 이모야. 밥 한번 먹자. 나는 경계했지만 나갔습니다. 수원 인계동 국밥집. 수진아, 너 엄마 근황 알아? 몰라요. 연락 끊었으니까. 언니가 요즘 골프 배우러 다닌다더라. 퇴직금 받은 거 있고, 건물 있고, 팔자 좋다고 동네서 다들 그러더라고. 나는 된장찌개를 저으면서 무표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요. 수진이 내가 고생하는데 거기다 골프를 치러 다니는 게 말이 되냐? 엄마한테 연락해서 뭔가 받아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이모 눈을 봤습니다. 이모, 저 도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엄마한테서 뭔가 받아낼 생각도 없어요. 이모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아,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이모가 엄마 소식 나한테 전하는 이유가 뭔지 나는 알고 있어요. 이모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다시 국밥을 먹었습니다. 밥값은 내가 냈습니다.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골프, 그 단어가 박혔습니다. 엄마가 미용실을 닫고 골프를 친다고?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모를 만난 며칠 후 카카오톡에 엄마 프로필이 뜨더라고요. 사진이 한 장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주도 사진이었습니다. 푸른 바다, 카페, 아이스크림. 올린 날짜가 2달 전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무릎이 아프다고 미용실을 닫은 건지 알았는데 제주도를 갔군요. 내가 독박 육아로 죽어나가는 동안 화가 났습니다. 그 사진을 스크린샷 찍고 저장했습니다. 나중에 쓸 일이 있을까봐. 하지만 그 사진이 올라간 날짜를 나는 몰랐습니다. 그 날짜가 사실 2년 전이었다는 걸. 엄마의 계정 관리를 하은이 조카가 대신 해줬다는 걸. 엄마가 그때 이미 혼자 핸드폰을 볼 수도 없는 상태였다는 걸. 그걸 나는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2023년 봄, 지우가 어린이집 앞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위에서 떨어져 왼팔을 다쳤습니다. 수원 성빈센트병원 응급실에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다행히 골절은 아닌 타박상이었습니다. 지우는 붕대를 감은 채로 내 품에 쏙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파. 알아 아파. 괜찮아 지우야. 나는 아이 머리를 쓸어내리면서 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반복됐습니다. 엄마만 있어줬어도, 할머니만 가까이 있었어도, 나 혼자가 아니었어도. 그 생각들이 전부 화살이 되어서 엄마한테 꽂혔습니다. 나는 그 방향이 맞는지 틀렸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있으면 방향이 필요하니까. 그때 나의 방향은 항상 엄마였습니다. 그 주 금요일 남편이 새벽 1시에 들어왔습니다. 회식이야. 나는 불을 켰습니다. 금요일 회식이 새벽 1시야? 2차까지 했어. 술 냄새 난다. 당연히 나지. 술 먹었으니까. 나는 남편 얼굴을 봤습니다. 눈을 피했습니다. 핸드폰 좀 봐도 돼? 왜? 볼 수 없어? 뭔 소리야, 새벽에. 나 씻어야 해. 남편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외도 의혹이 확실한 건 아니었습니다. 지쳐 있었던 거였습니다. 의심이 자라는 건 불신이 아니라 외로움 때문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 모든 외로움의 근원이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나는 또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그게 맞는지 틀렸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 무렵 시어머니가 논산에서 또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일주일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사실입니다. 시어머니가 오던 날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있었습니다. 수원 영통구 우체국 소인. 엄마 손글씨. 봉투 뒷면에 엄마 이름과 주소. 시어머니가 그걸 봤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6개월 후에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당신 아들 내외 사이가 시끄러워질까봐 그 편지를 버렸습니다. 쓰레기통에. 그게 악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분은 집안이 조용하길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편지 한 장이 1년을 갈라놨습니다. 2023년 여름, 나는 결국 심리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수원 권성구에 있는 작은 상담소. 상담사는 35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오셨나요? 나는 준비한 말이 있었는데 입을 열자마자 울었습니다. 3번을 숨을 가다듬고 나서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엄마가 너무 원망스러워서요. 어머니가 어떤 분인가요? 차가운 분이에요. 저한테는. 어떤 상황에서 가장 차갑다고 느끼셨어요? 내가 40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상담사는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수진 씨,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어머니가 정말 차가운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수진 씨가 따뜻함을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지 못하신 분인 것 같으세요?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대답 못했습니다. 그 질문이 3달 동안 내 안에 있었습니다. 이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전화였습니다. 수진아, 너 알아? 언니 건물 있잖아. 근데 요즘 언니가 기억이 가끔 없다더라. 무슨 소리예요? 치매 기운이 있대. 그러니까 수진이 내가 어서 연락해서 재산 정리를 해야지. 나중에 남들한테 다 뺏기면 어떡해. 나는 전화를 잠깐 내려놨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이모. 응? 이모가 지금 걱정하는 게 엄마인지 그 건물인지 저는 알 것 같거든요. 침묵. 그리고 저 그 건물 필요 없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치매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이모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인 건지 쉽게 떨쳐내지지 않았습니다. 하은이한테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야, 정미 헤어 자리에 이제 편의점 들어왔더라. 나는 문자를 보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망했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생각이 찜찜했습니다. 미용실 하나를 25년이나 운영한 사람이 왜 갑자기 폐업을 할까? 그냥 지나쳤습니다. 지나쳐야 마음이 편했으니까. 지우 유치원 입학 문제로 수원 동네 어머니들 카카오톡 단체방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한 어머니가 나한테 문자를 따로 보냈습니다. 혹시 오수진 씨 맞죠? 영통 정미 헤어딸? 네, 맞아요. 아, 저 거기 단골이었는데
근데 원장님이 예전에 딸이 연락을 끊었다고 많이 속상해 하시던데 혹시 그게 읽었습니다. 잠깐 그 화면을 봤습니다. 딸 욕을 하고 다닌다더라. 어디서 들은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엄마는 내 욕을 하고 다닌 거야. 나는 그렇게 결론 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가 전달한 말은 속상해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욕을 했다가 아니라 나는 그 차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부터 꿈을 자주 꿨습니다. 엄마가 나오는 꿈이었습니다. 항상 같은 꿈이었습니다. 엄마가 뒤돌아 서 있습니다. 내가 엄마 이름을 부릅니다. 엄마가 돌아봅니다. 근데 그 얼굴이 차갑습니다. 나는 너 같은 딸 둔 적 없어. 그리고 밀어냅니다. 나는 뒤로 넘어지면서 잠이 깹니다. 잠이 깨면 새벽 2, 3시입니다. 지우 숨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천장을 봅니다. 꿈이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보다 저 말이 사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왔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명절 이후에 전화를 했습니다. 며느리 친정 도움도 못 받는 거면 회사는 좀 정리하는 거 어때? 지우도 어린데. 어머니, 저는 일을 계속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논산서 매번 올 수도 없고 애는 엄마가 봐야지. 그래서 육아 도우미 쓰고 있어요. 아이고, 남한테 돈 주고 애를 맡겨? 그럴 거면 회사를 왜 나가? 나는 전화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 일을 하려고요. 지우도 잘 크고 있고요. 에이, 며느리가 독해서 탈이야. 어머니, 저 이만 끊을게요. 지우 재워야 해서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독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독한 게 아니라 혼자라서 그런 거야. 혼자이기 때문에 독한 척을 해야 하는 거야. 그 차이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엄마가 저녁에 미용실에서 펌어 손님을 받고 늦어진다고 했습니다.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5시, 6시, 7시. 밥이 없었습니다. 라면을 끓이려고 가스레인지 앞에 섰는데 무서웠습니다. 그냥 물 마셨습니다. 8시, 9시. TV를 틀었습니다. 무서워서 불 다 켜놓고 소파에 웅크렸습니다. 10시가 넘어서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배고프지? 라면 끓여줄게. 나는 엄마를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울어? 다 큰 게. 엄마는 라면을 끓이면서 7살에게 다 큰 게. 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라면을 먹으면서도 울었습니다. 그 울음이 왜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그건 무서워서 나온 울음이었습니다. 무서운데 혼자였을 때 나오는 2023년 어느 밤, 지우 재혼 후에 나는 일기를 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날 쓴 일기. 오늘도 힘들었다. 엄마 생각을 했다.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는 절대 죽어도 상복 안 입을 거다. 올 자격이 없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씁쓸하지? 몰라. 자야겠다. 그 일기를 다시 읽은 건 1년 후였습니다.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가 고스란히 느껴져서, 그리고 그 지침이 결국 엄마를 향한 거였다는 것도. 엄마가 그 일기를 봤다면 그 일기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지우가 4살이 됐습니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 먹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는 왜 우리 집에 안 와? 나는 숟가락을 들다 말았습니다. 남편이 내 쪽을 봤습니다. 응, 외할머니는. 아빠 할머니는 오는데 엄마 할머니는 왜 안 와? 외할머니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죽었어? 그 말이 나왔습니다. 내 입에서.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죽었어? 죽으면 어디가? 하늘. 하늘 어디? 저 위에. 지우가 밥을 먹으면서 천장을 올려봤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콱 막혔습니다. 살아있는 엄마한테 보고 싶다는 아이.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을 못 잤습니다. 2023년 11월 엄마 집 근처 동네에 사는 대학 후배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광교 카페 거리. 근황 이야기하다가 후배가 말했습니다. 선배, 영통 정미 헤어 아시죠? 거기 원장님. 응. 제 이모가 거기 단골인데 요즘 원장님이 많이 편찮으시다더라고요. 많이 아파? 네, 뭐 거동이 좀 불편하신 것 같다고. 혼자 계시는데 주변에서 걱정한다더라고요. 나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선배 아는 분이에요? 조금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재활을 다니신다는데 항상 혼자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자리를 끝내고 나와서 주차장에서 차 문을 열다가 멈췄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다. 혼자 재활. 이모가 한 말. 하은이가 반쯤하다 끄는 말. 하나씩 퍼즐 조각이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수원 광교 IC로 나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 번호가 뭔지 다음 날 알았습니다. 다음 날 그 모르는 번호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법무사였습니다. 엄마 명의의 건물 관련 서류에 내가 인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산 관련 서류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오시기 힘드셔서요. 직접 오시기 힘들다. 그 말에 나는 알겠습니다를 했습니다. 영통구 엄마 집. 나는 2년 만에 그 골목을 걸었습니다. 빌라 3층.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한 1분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있다가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너무 작아졌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엄마보다 어깨가 좁아졌습니다. 얼굴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보는 눈이, 그 눈이 말을 했습니다. 반가움인지 놀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 눈을 보자마자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류 때문에 왔어. 그래. 들어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가구가 낮아졌습니다. 소파가 없어지고 바닥 좌석이 생겼습니다. 식탁 높이도 낮아졌습니다. 나는 그게 왜인지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서류를 보는 동안 엄마가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나는 못 본 척 서류를 봤습니다. 엄마가 화장실 방향으로 갔습니다. 나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걱. 바닥을 짚는 소리.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복도가 보였습니다. 엄마가 무릎으로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손바닥을 바닥에 짚고 한 칸, 피딱지, 무릎에 피딱지.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는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엔 문틈이 없어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 본 척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나는 서류를 챙기면서 물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다리가 많이 안 좋아? 엄마가 멈췄습니다. 좀. 언제부터? 오래됐어. 병원은 다녀. 짧은 대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양이 그만큼이었습니다.
나는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나오려다가 식탁 위를 봤습니다. 서류가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눈에 확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흰 종이, 의료기관 도장, 진단서. 나는 그 진단서를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집어들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글씨가 보였습니다. 양측 무릎 관절 전치환술 시급. 연골 소실 4단계. 4단계가 뭔지는 그 자리에서 몰랐습니다. 집에 와서 연골 소실 4단계를 검색했습니다. 뼈와 뼈가 직접 닿는 상태. 걸을 때 뼈가 갈립니다. 수술 없이는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합니다. 서 있는 것 자체가 통증입니다. 나는 화면을 닫았습니다. 열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25년간 파마약 냄새 가득한 미용실에서 하루 10시간을 서 있던 사람. 뼈가 갈리도록 서 있었던 겁니다. 연골이 닳아 없어지도록. 나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 진단서 날짜를 기억합니다. 내가 번호를 바꾼 지 한 개월 후였습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엄마 집에 갔습니다.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서류 추가 확인이라고. 사실은 냉장고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작은 집, 혼자 뭘 먹고 있는지.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반찬통, 말라버린 밑반찬, 그리고 냉동칸, 지퍼백이 2개 있었습니다. 매직으로 쓴 글씨, 지우곰탕, 날짜, 2021년 9월 12일. 내가 번호를 바꾼 그달, 2년 전 그날 이후 한 번도 열지 않은 냉동칸에 손주한테 주려고 끓인 곰탕이 얼어 있었습니다. 나는 냉동칸 손잡이를 잡은 채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김이 나왔습니다. 나는 그 김을 맞으면서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냉장고 앞에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냉장고를 닫고 돌아서서 엄마 눈을 봤습니다. 엄마, 그날 내가 복직 첫날 전화했을 때, 지우 열나서 어린이집 가달라고 했을 때, 왜 바쁘다고 했어? 엄마가 시선을 창문으로 돌렸습니다. 잠깐의 침묵. 그때 내 전화 받고 일어나려다가 응? 주저앉았어. 주저앉아? 다리가 안 움직였어. 이미 그때 한쪽이 거의 다 나간 거야. 수술 받으라고 했는데 미루고 있었거든. 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갔어. 그럼 그렇다고 말하지. 내가 알면 너 복직 포기하고 나 수발들러 온다고.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너 일이 너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나는 너 엄마야. 그 말이 너무 작고 느리게 나왔습니다. 거의 들릴 듯 말 듯. 나는 창문을 봤습니다. 바깥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참 후에 내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나 바빠 딴 데 알아봐라고 했어?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다른 방법을 찾을 것 같아서.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나도 알아. 말이 안 되는 거. 그 말 듣고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아? 어린이집 전화 받고 서울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어. 엄마 손이 무릎 위에서 꼼지락거렸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 하면 되는 걸. 그 한마디가 제일 어렵더라. 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나도 압니다. 그 말이 제일 어렵다는 거. 나도 지금 그 한마디를 2년째 못했으니까. 내가 죽일년이지.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아니 내가 아프다는 말 못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고
괜찮은 척 하다가 다 망친 거잖아. 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엄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내가 내 짐이 되는 게 그게 죽기보다 싫었어. 그 말이 내 흉골 어딘가를 정확히 눌렀습니다. 나도 그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한 번도 누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혼자 다 했던 거거든요. 엄마가 나고 내가 엄마였습니다. 미용실은 왜 닫았어?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가위질 하다가? 응. 손님 머리 하다가 쓰러진 적이 있어. 언제? 2번 있었어. 한 번은 혼자 있을 때, 한 번은 손님 앞에서. 나는 손이 식었습니다. 창피해서 닫은 게 아니야. 그냥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 25년을 했는데 엄마 목소리가 거기서 흔들렸습니다. 처음 흔들렸습니다. 25년을 했는데 마지막이 그렇게 됐어. 손님 앞에서 쓰러진 게. 나는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창피했겠다.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을 것 같아. 엄마가 또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 어깨를 처음 봤습니다. 울리던 엄마를 본 적이 있었나? 기억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재활병원 쪽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수원 영통구 재활의원. 원무과에 물어보니 엄마가 오전 진료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아는 분이세요? 딸이에요. 아, 딸분이세요? 어머니가 딸 이야기 자주 하셨는데 해외에서 교수하신다고요. 나는 잠깐 말을 못했습니다. 아, 네. 혼자 택시 타고 오셔서 저희가 항상 걱정했거든요. 보호자 없냐고 여쭤보면 딸이 해외에 있다고. 마치실 때마다 택시 부르는 것도 혼자 하셔서요. 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교수. 그게 엄마가 만들어낸 이야기였습니다. 창피해서. 딸한테 연락 끊겼다는 말이 창피해서. 재활실 간호사한테 딸 자랑을 했습니다. 없는 딸 자랑을. 그날 이후 엄마 집을 정리하는 걸 도우면서 서랍 하나를 열었습니다. 통장이 한 권 있었습니다. 수원 영통구 농협. 표지에 빨간 매직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예쁜 딸. 연락 끊은 2년 동안의 입금 내역. 기초연금 30만 원. 24개월 동안 한 번도 인출하지 않았습니다. 720만 원. 나는 그 통장을 들고 엄마 방으로 갔습니다. 이거 엄마가 봤습니다. 결혼할 때 다 못 줬잖아. 그때부터 모았어. 엄마 기초연금이잖아. 그래. 이걸로 병원비를 써야 하는 거 아니야? 병원비는 또 생각이 있어. 어떤 생각? 그냥 내 거야. 나는 통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글씨를 봤습니다. 우리 예쁜 딸. 연락이 끊긴 동안에 엄마는 매달 이 통장에 30만 원을 넣으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무릎을 끌며 살면서 이 통장에 딸 이름을 써놓고.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서류 박스를 열었습니다. 영수증, 청구서, 계약서, 2005년 2월자 서류도 있었습니다. 미용실 임대 관련 문서, 날짜를 봤습니다. 내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임박한 계약 만료, 월세 연체 3개월 내역, 집주인과의 연장 협의 실패 서류, 엄마가 졸업식 5분 만에 나간 그날, 엄마는 미용실 자리를 빼앗길 위기였습니다.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받아야 그달 월세를 낼 수 있었습니다. 졸업식보다 손님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손님을 놓치면 나한테 짜장면을 사줄 돈이 없어서, 그리고 미용실이 없어지면 나를 키울 방법이 없어서 나는 그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2005년 2월 그날 오후 나는 혼자 영통상가를 걸으면서 짜장면 냄새를 맡았습니다.
엄마는 가위질을 하면서 눈물을 참았을 겁니다. 어느 쪽이 더 외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한테 직접 물었습니다. 엄마, 나 열나서 누워있을 때 등짝 때린 거 기억해? 엄마가 굳었습니다. 기억해. 왜 그랬어? 때리면서 뭔 생각했어? 엄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너를 버릇없다고 할까봐. 그래서 아픈 딸을 때린 거야? 잘못된 거야, 그건. 안다. 알면서 왜? 몰라. 그때는 너한테 뭔가 흠이 생기면 다 내 탓이 되는 것 같았어. 아빠 없는 집 애라고 손가락질 받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그때 얼마나 불안했는지는 이해해. 근데 그 방식은 틀렸어. 맞아. 그 말 해줘서 고마워. 엄마가 나를 봤습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거. 뭔가 이유가 있었던 거 설명해줘서. 이유가 있어도 맞는 건 아니야. 그래. 근데 알면 달라. 우리는 잠깐 조용히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그게 편했습니다. 엄마는 왜 손님들한테는 그렇게 잘해줬어? 어떻게? 나한테는 저리 가 있으라 해놓고 손님한테는 커피 갖다 주고 나는 엄마 미용실에서 내가 이방인 같았어. 엄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느꼈구나. 응. 그게. 그래야 너 무시 안 당하니까. 무슨 소리야? 시장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너한테만큼은 정미헤어 귀한 딸이라고 해줄까봐. 내가 그 사람들한테 잘해야 그 사람들이 너한테도 잘하지. 나는 말이 막혔습니다. 그 계산을, 그 이유를 한 번도 생각 못했습니다. 내가 손님들한테 나쁘게 하면 동네에서 정미 헤어 에바라가 되는 거야. 아빠도 없는데. 그게 싫었어. 그런 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했으면 너가 이해했겠어? 어릴 때 나는 대답 못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었습니다. 9살 나는 이해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30살 나는 이해합니다. 정리 중에 낡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2020년 7월. 내가 응급실에 혼자 갔던 그달. 내가 엄마한테 전화한 다음 날 일기. 오늘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다. 새벽에 응급실이라고. 가고 싶었다. 근데 못 일어났다. 무릎이 안 됐다. 그냥 자는 척 했다. 나쁜 엄마다. 2달 후 수진이가 나한테 애 낳지 말았어야 했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나 같은 게 엄마라서 우리 딸이 고생이다. 근데 나는 수진이가 그 말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 생각만 됐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하다. 나는 그 일기를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닫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내 고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엄마 옷장 위에 쇼핑백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내가 뭔지 물었습니다. 지옷. 나는 쇼핑백을 열었습니다. 계절마다 쌓인 아이 옷이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사이즈가 순서대로 있었습니다. 36개월, 48개월. 내가 2년 동안 연락을 끊은 사이에 아이가 크는 걸 상상하며 사이즈를 짐작해서 샀습니다. 어떻게 사이즈를 알아? 모르지. 그냥 얼추. 근데 어디서 샀어? 인터넷. 걸어 다니기도 힘들면서 어떻게. 그냥 핸드폰으로. 엄마가 짧게 말했습니다. 걷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내가 물었습니다. 엄마, 유모차 뒤쫓아 다닌 거 있어? 엄마가 멈췄습니다. 누가 그랬어? 동네 사람이. 유모차 보이면 쫓아가서 지우 닮았나 본다고. 엄마가 시선을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한 번은 지우 또래 애가 걸어가는데. 응. 뒤를 너무 보고 싶어서 따라간 적이 있어.
조금 나는 그 장면이 상상됐습니다. 무릎이 아픈 사람이 작은 아이 뒤를 조금 따라가는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엄마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무릎 앞에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미 변형이 왔습니다. 관절이 안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오자로 나는 그 무릎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관절이 항상 뜨겁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염증 때문에 엄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내가 미안해.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아프다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물어봤어야 했는데, 나는 그냥 원망만 했어. 수진아, 내가 그 말한 거, 애 낳지 말았어야 했다고 한 거, 엄마 그 말 듣고 얼마나 힘들었어. 엄마가 내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됐어. 안 됐어. 안 됐다고. 다 지난 거야. 지난 게 아니야. 나는 2년 동안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 엄마가 내 머리를 쓸었습니다. 가위를 들던 손, 파마를 말던 손, 반찬을 만들던 손, 무릎으로 기어다니던 손, 그 손이 내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엄마가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잘못한 거야. 나는 엄마 무릎을 꼭 잡은 채로 한참 울었습니다. 그 울음이 수치심인지 후회인지 그리움인지 다 섞여 있어서 구분이 안 됐습니다. 수술 날짜는 2023년 12월 14일로 잡혔습니다. 수원 아주대병원 정형외과. 내가 보호자 서명을 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이수진이라고 썼습니다. 수술 전날 밤 나는 병실에 있었습니다. 엄마는 링거를 꽂고 누워 있었습니다. 수진아, 응, 수술하다가 잘못되면, 엄마, 들어봐. 잘못되면 내 통장 내가 써. 쓰다 남으면 지우 대학 등록금. 엄마 잘못되는 거 없어. 그래도 엄마가 수술 잘 받고 나오면 내가 데려갈 거야. 재활하는 동안 우리 집에서 같이 살 거야. 엄마가 나를 봤습니다. 그건 안 돼. 왜? 너 힘들잖아. 엄마가 미용실 25년 하면서 나 키운 거, 나 갚아야지. 그런 계산하지 마. 계산 아니야. 나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이제 엄마 딸 할 거야. 제대로. 엄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도 울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둘 다 실패했습니다. 수술은 3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서 나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받다가 내려놨다가 그 복도가 얼마나 긴지 처음 알았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잘 됐어요. 잠시 후 회복실로 오시면 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를 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회복실에서 엄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나를 봤습니다. 수진아, 응, 나야. 수술 잘 됐어. 엄마가 손을 들려다가 못 들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됐어. 가만히 있어. 엄마가 눈을 다시 감았습니다. 그 얼굴이 처음으로 편해 보였습니다. 퇴원하고 재활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집 수원 광교 아파트. 지우는 처음엔 낯선 할머니를 보고 숨었습니다. 엄마는 워커를 짚으면서 지우 눈높이에 맞추려고 무릎을 굽히려다 못했습니다. 그냥 쪼그려 앉았습니다. 지우야. 지우가 살짝 나왔습니다. 할머니야. 할머니? 응. 엄마. 지우가 나를 봤습니다. 엄마. 응. 하늘에 있다고 했잖아. 나는 그 말에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엄마가 잘못 말한 거야.
할머니는 여기 있어. 지우가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가 지우한테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우가 잠깐 서 있다가 엄마 품으로 쏙 달려왔습니다. 엄마가 지우를 안았습니다. 워커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래도 놓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할머니가 너무 늦었지. 지우는 뭔지 모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카메라 앱을 켰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진이 핸드폰 첫 화면입니다. 엄마가 재활 3주째 되던 날, 지우가 유치원 간 사이, 나는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아무거나 말고. 엄마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짜장면. 나는 웃었습니다. 바로 수원 광교 배달 앱을 켰습니다. 짜장면 2그릇이 30분 만에 왔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가 짜장면 비비는 걸 봤습니다. 2005년 졸업식 날, 내가 혼자 중국집 앞을 지나쳤던 그날, 먹지 못했던 짜장면. 엄마, 나 졸업식 날 혼자 영통 상가 걸었어. 알아? 알아? 짜장면 못 먹이고 간 거 계속 마음에 걸렸어. 그날 손님 마치고 나서 사주러 갔거든. 진짜? 근데 내가 없더라. 이미 집에 갔나 보더라고. 나는 엄마가 다시 왔다는 걸 몰랐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사서 혼자 들고 집에 왔어. 들어왔더니 방에서 자고 있더라. 그래서 깨울 수가 없어서 냉장고에 넣어뒀어. 식어서 굳어버렸더라. 나는 짜장면을 한 숟가락 먹었습니다. 눈물 때문에 맛이 없었습니다. 엄마, 응, 이거 맛있다. 엄마가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많아졌지만 그 웃음은 똑같았습니다. 내가 손님 올 때만 보던 그 천사 같은 웃음이 나한테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몰랐을 뿐 엄마의 무릎 연골은 이제 없습니다. 수술로 인공관절을 넣었습니다. 티타늄으로 만든 관절이 지금 엄마 다리를 버텨주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파마약 냄새를 맡으며 하루 10시간 서 있던 일찍 간 남편 대신 딸 하나 키우려고 무릎이 닳도록 버텼던 그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금속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게 슬프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닳아 없어진 연골 자리에, 녹아서 사라진 그 연골 자리에 지금 내가 있거든요. 내가 엄마 다리가 되기로 했으니까. 상담사가 물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차가운 분이냐고, 아니면 따뜻함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신 분이냐고. 이제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따뜻하다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우리 둘 다 따뜻한데 표현을 몰라서 서로 차갑다고 오해했습니다. 오래, 너무 오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연락을 끊은 가족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연락을 끊긴 했지만 가끔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용서를 못하고 있는 분. 혹시 그 사람이 무릎이 닳도록 나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사람의 냉장고 냉동칸에 내 이름이 적힌 게 있지는 않은지 한 번만, 딱 한 번만 확인해 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그 한 번의 용기에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